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정현입니다. 저 지난주에 비염 수술하고 이틀 동안 죽다 살았어요. 그리고 오늘 다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. 우선 오늘 드릴 말씀은 고객이 찾아오는 영업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고객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고객이 찾는 접점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 전에 목소리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오늘 병원 갔더니 갈 길이 멀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뭐 지금도 코는 뻥 뚫려 있어서 사실 지금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간혹 길을 가다가 보면 여전히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 인테리어 현장들이 좀 보이시잖아요. 저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한 번씩 왜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왔을까? 이런 공사 하려면 당연히 나한테 연락이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?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요. 그러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죠. 이 고객이 뭔가 인테리어가 필요할 때 이 고객 앞에 내가 없었구나, 내가 이 고객이 찾는 위치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 언제나 고객이 찾을 때는 내가 그 고객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찾아볼 수가 있겠죠.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. 일반적으로 고객이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지인들한테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.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직접 공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뭐 이런 분들도 차후에는 잠재 고객이 되실 수 있어요. 예비 고객이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방식은 주변에 물어보는 거죠.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방식인데 사실 이게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커요.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공사하실 분이 서울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제약이 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예비 고객의 주변인으로 남아있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주변인으로서 소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. 뭐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. 가끔 저하고 작업하셨던 고객분들께서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경우는 있어요. 요새는 일이 들어오는 채널이 뭐 몇 개나 되냐, 어느 쪽으로 해서 일이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처음에는 인터넷 하나였어요.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고객이 또 어떤 아는 분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그 지인의 지인분이 소개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존 고객이 다시 재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졌죠.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한 개, 두 개, 세 개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어떤 홍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는 일이 더 들어오는 편이에요. 채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뭐 비율이 동일한 거는 아니고 여전히 인터넷의 비중이 막강해요. 그 다음이 고객의 소개, 그 다음이 고객의 재구매죠.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려면 인터넷, 그러니까 웹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예전에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예전에 글을 써놨던 얘기들인데 그 당시 글을 쓸 당시에는 블로그나 뭐 SNS에 관련돼서만 글을 썼었어요. 근데 오늘은, 그러니까 오늘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하나가 더 늘어났죠.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앞에서 좀 전에 제가 언급은 했지만 초창기하고는 다르게, 그러니까 외부로 해서 홍보를 하던 그 초창기하고는 다르게
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그러면은 그 채널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겠죠. 저는 그래요. 홍보 활동이라는 게 복리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 부자되기 같은 책들 보면 1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가 불고 나서 그 이자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고 하다 보면 뭐 5년 뒤, 10년 뒤, 20년 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. 근데 인터넷을 활용한 영업활동, 홍보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인터넷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고객이 따라붙고 고객의 지인이 따라붙고 그 현장이 또 내 영업 사원이 되기도 하고 그 가장 그 활발한 마케팅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차 복리처럼 내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. 저야 처음 블로그로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블로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블로그는 아니었어요. 저는 뭐 남자들이 대부분 카메라를 사는 게 자기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싶어서 사잖아요. 그것처럼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고 또 가끔 톡톡 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럼 그 이야기를 메모했다가 블로그에 남겨놓고 나중에 어른 되면 책으로 만들어줘야지 라는 아주 긍정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는 것도 제 삶의 일부이고 뭐 이것도 블로그에 쓰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당시에 블로그를 뭐 이렇게 개설을 해야겠다 하던 당시가 가수 조용필 씨가 콘서트 홍보를 하던 시기였거든요. 근데 그 콘서트의 제목이 나는 조용필이다 였어요. 제가 그 나는 조용필이다 라는 그 제목을 보고 느꼈던 게 굉장히 많아요.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라는 신념 그리고 나는 정말 조용필이야. 조용필하면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. 그 다음부터 제 블로그 이름도 나는 김정현이다가 됐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채널 이름도 나는 김정현이다죠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스스로 사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는 취지도 있었고 저한테 먹칠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래 나는 김정현이야 라는 당당함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블로그 이름을 나는 김정현이다, 유튜브 채널 이름도 나는 김정현이다 입니다. 당시에는 블로그로 마케팅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. 1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. 그리고 뭐 키워드 광고니 바이럴 마케팅이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였어요. 또 뭐 공사 후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에 대한 홍보 이런 얘기조차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던 당시였어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. 아무도 안 했는데 그냥 하고자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된 케이스였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노출이 잘 됐었어요. 뭐 지금은 네이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뭐 워낙 많은 그 바이럴 마케팅 업체나 뭐 이런 홍보해주는 홍보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크게 예전만큼 그 진솔함, 진실성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이버 자체가 제가 네이버를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저는 네이버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에요. 근데 점차 폐쇄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. 뭐 여전히 뭐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시 못하는 부분이 네이버 쪽이에요. 그래서 유튜브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홍보 채널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쪼개서 영상을 제작할 거예요. 지금까지는 제가 뭐 블로그를 하게 된 동기나 또
고객이 찾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연 웹상에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오늘 지금 이 영상보다는 조금 더 핵심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꼭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